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황금미그입니다. 오늘 주제는 출산율과도 관계가 있고요. 여러저러 사회적인 지금 복합적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저리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출산율 문제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취업을 안 해서만일까? 그거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2026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 4만 불, 그러니까 대략 연봉 4천, 지금 환율로 300만 원 보면 될 것 같아요. 5,200만 원이겠네, 4만 불이니까. 근데 4년 뒤에 합계 출산율 0.69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가 나왔고요. 지금 이거 실제로도 3분기 출산율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0.6명 나온다 뭐 말이 많은데 아마 4분기까지 가면은 0.6에서 0.5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긴 한데 개인이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썸네일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 2천만 유튜버가 쓴 썸네일인데 한국에 흘러내리고 있는 태극기 흘러내리고 있는 썸네일을 썼어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 자국민이 없잖아요. 저희 지금 두 명이서 0.6명을 낳는다. 0.6명밖에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건 곧 인재도 없다는 소리고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내수 경제까지 포함하는 소리예요. 지금 출산율이 회복되려면요. 지금 빵빵년생들, 2000년생들이 전부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래도 지금 유지가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재난의 사태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 그대로 일본의 20년 전에 겪었던 거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도 일본에서 많이 문제 해결했던 일본의 개인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때려붓고 있죠. 네, 일본도 지금 돈 때려붓고 있습니다. 출산율 1.3, 1.4 되고 있는데 돈을 때려붓고 있죠. 부부와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900만 원까지 주겠다. 나라에서 돈을 거의 붓고 있는 수준이에요. 300에서 450까지 붓겠다. 애만 낳아라. 그럼 나라에서 키워주겠다. 지금 거의 그 정도 옛날에 나왔던 슬로건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비율 사실 적어요. 저도 남성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되면은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는 너만 키우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면 다른 직원들이 가지는 피해가 굉장히, 그러니까 업무의 직량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케어할 수 있을 만큼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특출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20%에서 대략 2020년 뭐 이거 30%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여성이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뭐 딱히 뭐라고 지적은 하지 않지만 방금 말했던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래도 좀 괜찮은, 남자가 하기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도 아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특례를 적용받는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늘리고 자녀 연령도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200에서 300까지 해서 200에서 450까지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그렇게 해서 가령 부부 둘 다 통상금이 월 450이 넘는 경우 굉장히 고소득자 부부예요. 8천, 연봉 8천 정도 보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주 육아휴직 때 이렇게 받는 거고, 첫 달에 200씩 받아서 400을 받고 6개월 차쯤 되면은 반년자가 되면은 900만 원을 받는 그런 식입니다. 후속조치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건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긴 해요,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봤던 게 이런 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과연 이것만 있을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제가 생각할 때는 20대가 성년이 돼서 청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청소년이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19세에서부터 25세에서 28세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시대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이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왜 통계를 믿지 않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남자들은 우울증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지 않아요. 당연하게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문제예요. 누구나 겪는 문제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다 우울증 환자일 수도 있어요. 저조차도 검사하면 우울증 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둘 개씩 있고요. 돈 못 벌수록 우울하다. 미취업 40대 남자, 취업하지 못한 남자들, 20대 여자 가장 위에 취약하다. 우울증 남성이 높죠. 한창 취업을 못한 이분들은 이제 불혹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보통 이 나이 초점이면은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는 박탈감, 자괴감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있죠. 이게 우울증이 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는 게 한 가지 이유로만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뭐 SNS 발달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들이 어쩌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스페셜한 날을 다 친구들이 다 그 기간이 다 다르니까 다 빛나게 살고 있는데 나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걸 너무 자주 보게 됐어요. 우리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분시족 자기 주제를 알고 돈을 사용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파산했는데 또 파산, 역대 최대, 20대 코인이나 주식 10배 급등한다. 왜냐하면 충분한 공부와 충분한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뛰어들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뭐 너무 빠르게 성과를 보기 위해서 뛰어들기 때문에 보통 투자를 할 때 단기로 돌리는 금액과 장기로 걸리는 금액과 아니면 그걸 해지하기 위한 금액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굴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몰빵으로 그냥 단기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단기는 변동성이 가장 강력하죠. 올라갈 확률도 높지만 내려갈 확률도 있다는 거. 이걸 항상 반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종잣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모았고 여기다 대출까지 얹어갖고 몇 천만 원이 됐는데 이거 잃어버리면은 또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개인 파산 신청자가 계속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거고 쭉 올라갔죠. 2021년이 언제였냐? 예, 코로나 때 그때 한창 TBS 비트코인이 1억 간다 뭐 이런 얘기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과 2021년 보면은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파산을 했고요. 생활비 지출 증가, 돈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서 돈을 많이 썼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 실패, 사기, 피해로 10%를 쓰는 분이 계시네요. 이게 서울회생법원에 썼으니까 아마 생활비 지출 증가. 근데 개인적으로 파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푼 돈을 써가지고 망해요. 한 번에 큰 돈을 팍 써서 망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지만 사업이 고꾸라지거나 뭐 투자가 망하거나 해서 망하는 비율보다 실질적으로 계속 잔돈을 계속 많이 써요. 쇼핑에 중독이 되는 거죠. 지금 소비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잖아요. 당장 핸드폰 어플만 켜서 쿠팡, 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등등등 클릭해서 한 번 결제할 때마다 2, 3만 원씩 나가는데 내 월급은 2, 300만 원이다. 100번 쓰면 끝납니다. 이 돈은. 100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한 달 동안 내가 배달 시키는 횟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배달을 안 시키고 줄여보니까 거의 월 한 2, 3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쓰다 보면 모으지 못하고 내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퇴직이 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 대처를 못한다 이거죠. 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개인 회생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서 많이 줄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투자 광풍 때고 이때가 영끌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비록 많이 2023년이 줄었어요. 아직 자료를 보면은 지금은 좀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열풍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관점으로 투자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출산율 감소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저도 오은영 리포트 결혼집 보면서 와 좀 흥미롭다라고 재밌게 보기는 했지만 진짜 저럼 내 와이프가 저러거나 뭐 여성분들 내 남편이 저러면 악몽 같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결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분도 혼인율 감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가 그냥 결혼하면 행복하고 둘이서 뭐 아이를 가지면 행복하고 물론
초반에 힘들겠죠. 애가 밤낮 못 가리고 하지만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찾는 아기를 생각을 하면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청년들에게 결혼은 행복한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결혼이 지옥입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는 1번을 보면 답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1인 가구 증가하고요. 그거에 따른 게 계속 증가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혼인율이 감소한다. 그러면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난다.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 혼자 사는 거에 대한 필요한 뭐 돈이 많이 지출이 된다. 거기에 맞는 산업에 투자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산율 흘러내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똑똑한 박사님도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특출난 인재들도 안 나올 거, 스포츠 스타도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뒤면 대단한 스포츠 스타는 안 나올 겁니다.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10명 축구차 볼 차는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원하는 천재 스타가 나오는 건데 10명이 안 되고 5명이 축구를 차면 그 중에 한 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나올 확률이 있지 않느냐. 가능성은 있지만 표본이 많은 것과 적은 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도 일단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소비를 한창 해줘야 되는 2030, 40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의 2030은 일본의 저성장을 맛볼 것 같다. 1인분을 꼭 해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1인분을 하지 못하면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곧 도래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거는 일본을 보면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 녀석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라고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미크였습니다.